아니 싹 다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내가 따로 체크할 거야. 걔는 그때 같이 있었잖아. 자,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짧게만 확인만 해볼게요. 이건 뭐 문제 몇 개 안 돼. 수제 검사 짧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다음 주는 수제 검사 제대로 할 겁니다. 자, 198쪽에 1번에 4번을 보면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 제시했다고 나오는데 정석가는 지금 공간 자체가 어딘지 알 수가 없죠, 아예.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간적 배경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공간 상황을 가정하거나 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비유 같은 경우는 뭐가 비유야? 불가능 상황 가정한 부분에서 실제로 비유들이 다 나오죠. 그런 거고, 1번은 따로 알고 있어야 돼. 고려가면 기본적으로 삼원보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풀연구는 삼원보가 안 되는 게 나와요. 기억의 형태는 삼원보가 안 나오죠. 이거는 삼원보가 안 되는데, 전체가 삼원보를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삼원보 위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전체 삼원보를 맞추지를 못해요. 근데 1년에 첫째 줄, 둘째 줄만 봐도 이미 딩하더라 하나, 지금 하나, 계십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삼원보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1번 연무지정은 영군 임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글의 주제가 임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정답밖에 1번밖에 없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에 뽕나무 뿌리는 단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임의에 대한 찬양은 똑같아요. 주제적인 건. 그 다음 4번에 5번에 보면 화자를 불신하는 형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나 이런 걸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두 사람의 사랑 자체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김끈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비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슬, 바위, 김끈 이거 자체가 다 비유죠. 그 다음 5번에 석연별곡에도 똑같은 구절 나온 거는 유사한 구절들이 서로 뭐 한다는 거, 그 당시에 차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1번.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고려가는 지문연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규정이 왜? 잘 모르겠습니다. 됐어, 넌 안 들어도 돼. 넌 이미 먼저 들었으니까 지금 딴짓하는 거잖아. 쟤네 먼저 해줬어, 한번. 그러니까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고. 뭘 죄송해? 그래, 이번 주에도 보충하면 되지. 까짓고. 이번 주 정말 별일도 없어. 나 고3 수업 다 끝나갖고. 세빈이 불합격하면 보충할지 그럼 좋으면. 생일 그 다음 생일 예? 어제 시절 자습실을 두고 왔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왔을 때 얘기했었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가져온 줄 알았어. 진짜 밉다. 아니 일단 뭐 그냥 봐봐. 진짜 죄송해요. 그냥 이번 시간은 그냥 옆에 봐, 조용히 하고. 근데 또 아까 그럼 또 떠들 거고, 그러다가 모양이 지나가면 나무 혼나. 애들 왜 떠드냐고.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온 거 왜 예측 못 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학원이 있었어. 복사가 중간에 나왔는데 갑자기 원장님한테 뭐 화내는 거예요. 왜요? 애가 안 갖고 올 거 왜 미리 예측을 못 하냐고. 내가 무슨 예측가야. 어떻게 예측해? 말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 5시면 복사실 문 잠가버렸어. 그래서 원장님이 5시에 복사 금지. 갈고 싶어. 미리 복사하실. 그냥 갈고 싶어. 그냥 그랬던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교무실에 혼자 있으면 꺼져, 막 에어컨이. 막 히터하고. 원장님이 그거 다 쳐다보고 있나 봐. 아니, 리모컨도 없는데 알아서 이게 막 꺼져. 봤더니 원장실에 리모컨 엄청 들어가지고. 잠깐. 그 정도면 미운 소리 같은 건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 우리 교무실에도 막 장갑 끼고 있었어, 추워갖고. 너무 추워서 틀어주셨더니, 그러면 보충을 잡으시네. 보충을 잡아서 수업하고 히터를 틀면 되지 않냐고 해서. 뭐야, 이거? 이상한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자, 1번에 보면 203쪽에 1번에 보면 결국 이거 사육신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2번에 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동일시하는 대상이면서 동경한 대상이다. 근데 시 안에서는 뭐 했어? 얘는 동경한 게 아니라 비판했죠. 아예 내용 자체가. 하지만 꼭 기억할 거, 이제는 부정적인 대상은 아니죠. 왜냐면 얘네들도 과거에 충신이었는데
성산문은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충실한 강조해서 끌어온 거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이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번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중장에 나오지 깊은 산에 어느 님이 오겠느냐만 지는 님 부른 바람에 왠지 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님에 대한 그림인데 1번도 그리움이긴 해. 하지만 1번이 정답이 안 되는 이유 대상이 다르죠. 1번에는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우에 대한 그림이니까 대상이 안 맞죠. 그래도 만약에 3번이 없으면 1번도 정답은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정설하고 문제가 나와도 이 정서 안에는 모두 포함해야 돼. 상황에 대한 것도 봐줘야 돼요. 대상에 대한 것도 같이 봐줘야 되고. 그냥 정말로 정답을 정서만 따지면 5만 정답해야 돼. 3번이 정답만이 아니라 1번도 정답 처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번은 지금 정답 처리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정서 안에 상황이나 대상도 똑같이 맞추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아예 안 맞죠. 2번 같은 경우는 춘풍에 흩날리는 백발이야 낸데 어이하겠느가. 그러니까 이건 백발에 대한 한탄이고 늙으면 한탄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한 조각이 닮은 나의 것이다. 그런 자연친화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꽃이 굽다. 이러니까 꽃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3번의 다와 보기에 나타난 화자의 3의 태도로 공통점과 차이점 나누세요. 자, 자연의 봄이 드니 미칠 정도로 흥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흥 자체가 난다는 거는 흥겨움이라는 거잖아. 미쳤다가 아니라 미칠 정도의 흥이 있다. 이런 거니까 자연에게 너무 좋다는 얘기죠. 학력에 관해 금리를 안 들으구나. 그럼 시내가에서 뭐 한다? 막걸리 마시면서 작은 물고기를 안주로 삼는다. 이런 얘기니까 이 보기에 중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소박함이죠. 안주가 비싼 게 아니고 막걸리 먹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범이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의 은혜이다. 그럼 마지막 종장에는 뭐가 있어? 이런 임금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죠. 그럼 둘의 결정의 차이점은 어디 있어? 여기죠. 보기에는 임금에 대한 찬양이 있지만 다에는 임금에 대한 찬양이 아예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보기에는 뭐예요? 작자 자체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메모성이라고. 작가가 나왔다는 건 재영아, 작자 지금 누구라는 거야? 사대부란 얘기잖아. 높은 사람이 키가 크면 높은 거야? 사대부란 얘기잖아. 근데 앞에 있는 다는 작자 미상이니까 평민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두 가지야. 작자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유기적 충의사상이나 또는 임금에 대한 찬양이 있는가 없는가. 공통점은 뭐? 그럼 공통점은 자연친화죠. 둘 다 자연을 즐기고 있다. 이거만 나온 거죠. 선택. 어? 아 그러네요. 아 이건 아니네. 작가는 빼야겠네요. 공통점은 그것만. 작가가 있는 거하고 자연을 즐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찬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자연 친화 아닙니다. 반드시 자연의 이 사람이 즐기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 그 다음 6번은 지금 보기에 간단하게 나오죠. 후기에 등장한 사도시조는 이전의 평시와 다른 예를 하는데 우선 사이즈는 3년 6구라는 평시의 기본 형식에서 2구 이상이 늘어난 과격을 보이는데 내용적으로 관념적 주제보다는 현실적인에서 겪는 다양한 삼해열을 다루면서 여기서 관념적이란 거는 충요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삶에 연연하면서 거리낌 없는 자기 폭로, 자기 비판, 사회 비판 등을 표현한다. 고유 한자 등의 고유받지 않은 다처럼 표현과 해역적 묘사, 언어의 재단 등을,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중에 하나 정도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형성한다. 근데 이번에 볼 때 고달픈 세상사에 대한 비애, 고통을 비판적 형성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답답함을 벗어나고 싶다는 거지, 이게 실제로 세상살이 때문에 답답한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답답한 건지, 자기가 시험 못 봐서 답답한 건지, 배고파 답답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고달픈 세상살이 자체에 대한 비애 고통을 오히려 해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비판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해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야?
이게 있다는 거는 비판과는 거리가 조금 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풀로 넘어가세요. 시대가 좀 많이 넘어가긴 하는데 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얘기할 때 아마 시대에 관한 얘기 쓸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 209 쪽을 잠깐만 먼저 보세요. 209 쪽의 활동 4만 먼저 보세요. 활동 4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풀이 창작된 시기는 독재의 폭력과 억압이 맞섰던 4.19 혁명이 발발하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애호가 분출되던 때였다. 풀이 이러한 시대의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풀이라는 작품은 뭘 집어넣는 거야? 이런 4.19 혁명과 연결시키는 반영의 관점에서도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학습 활동을 이용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풀은 세빈아 누구야? 사람으로 치면? 네? 풀이요? 민중들. 민중들이죠. 그리고 이 민중들은 반드시 어떤 의지나 저항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 풀이 갖고 있는 시대가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시대는 독재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에 대한 혁명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관점 2. 풀에는 절망에 이르는 존재가 생존력을 찾는 과정이 담겨 있는데 이 시는 자연물들이 사랑의 단비를 통해 소생하는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시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이 관점 1 같은 경우는 반영의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관점 2 같은 경우는 그냥 작품만 갖고 보는 거죠. 말 그대로 내재론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험에서 한 문제는 관점에 관한 문제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고려가에 나오던 여기 나오던 아니면 시대에 나오던 성상문의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상문의 시에서도 시대를 갖다 집어넣어야지 중의법이 나오는 거지 시대를 완전히 배제하면 수용대군 자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영 관점은 어쨌든 이 4단원의 한 문제는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럼 이제 앞에 넘어가 보세요. 자, 그 207쪽에 이 작품은 이렇게 써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람에 움직이는 풀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인데 시를 다양한 관점으로 감상하면서 서정갈래 그림이 현대 시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작품 정리 나오죠. 자유시이고 참여시이다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시에서 이 참여시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현실 문제에 대한 참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참여시는 반영의 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대 문제에 대한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현실 문제는 뭐에 대한 거야? 60년대를 얘기한다면 정치에 관한 얘기죠. 결국에는. 성격은 상징적이고 참여적이고 비판적이다 하는데 이미 풀 자체가 민중을 상징하는 거니까 제목 자체가 이미 상징적이고 비판은 당연히 뭘 비판하는 거야? 이게 비판이죠. 비판에 대한 결국은 독자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 60년의 4.19 혁명 이후에 정말로 독재가 물러나긴 했죠. 하지만 또 바로 독재를 하긴 하죠. 그리고 그 독재는 80년대까지 이어지긴 하죠. 그러고 나서 90년대에 들면 이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제는 풀의 끈질긴 생명력. 그럼 민중의 생명력은 끈질기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똑같은 거죠. 풀 자체가 이렇게 생명력 자체가 강하다는 거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중은 결국은 이런 억압당해도 뭐한다? 억압당해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후에 또 독재를 해도 또 민주화 투쟁하고 독재에서 또 민주화 투쟁하고 이런 과정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 특징, 대립적인 시상구조로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 대립이 되려면 최소한 뭐 해야 돼? 대상이 A하고 B 두 개는 나와야 되니까 2대상과 2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미 나왔죠. 풀하고. 그럼 풀하고 반대되는 얘를 찾아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여기 들어갈 건 뭐밖에 없어요. 독재밖에 없어요. 독재를 어떤 시어로 의미하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자연물이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자연물이 나오긴 하지만 얘네들이 자연체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의인화예요. 그 제목 자체에서 반영의 관점대로 본다면 의인화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시를 볼 때도 얘가 중간에 뭐 웃는다, 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얘 자체가 뭔가 울다 또는 웃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인화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반복과 대꾸를 통해서 리듬감 형성하고 있다. 대꾸도 운용이 된다는 얘기지. 대꾸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언이죠. 이언의 지급 보면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나온다. 그 다음 3년에도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나오고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대꾸 2개 나오잖아요. 이미. 대꾸는 그리고 이제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대꾸 찾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 그냥 문율고주만 문장구조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시 안에 대꾸를 통해서 뭐 시적 문의를 강조할 때 이렇게 선지로만 나오지 똑같은 대꾸 찾아주세요 이런 말 안 나와요. 시는 별로 길지는 않는데 이거 학교에서 저항시라고 얘기를 안 하는 학교도 가끔 있어요. 근데 교과서 그러니까 근데 잡서대로 충실하게 움직인다면 그냥 저항시로 얘기할 거예요. 잡서만 그러니까 맞죠. 잡서만 보면 이건 그냥 저항시가 맞거든요. 근데 잡서를 벗어나면 저항시로 안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항시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볼 때는 반영의 관점 볼 때는 무조건 저항시로 보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저항시로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일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준영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애들이 쳐다봐. 이거 들은 데를 쳐다보구나. 정하시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구나. 어디가 저항적이야? 풀이. 풀이? 그냥 전체가요? 그런 거예요. 네가 그런 얘기하니까 지금 수영이 형이 사진 널 째려보고 있잖아. 이 사진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네. 밑에 사진 보는데 너무 무서워. 막 쾌한데 막 뭔가 노려보고 있잖아. 그치? 너무 도전적이야. 좀 무섭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네? 진짜 다행이다. 어? 아니, 그 일본 작가 닮았어. 아, 예. 이랑 아니지. 자, 시를 볼게요, 그러면. 자,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붙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해봐. 울다하고 웃다 이렇게 두 개 보면 얘가 긍정적인 시어고 당연히 우는 거는 이렇게 반대로 본다면 부정인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울다가 무조건 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상황에 따라 뭐 울다가 감탄일 수도 있는 거고 꼭 슬픔이 아니라 기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풀은 왜 울어? 동풍에 나부껴서 운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거잖아. 이렇게 보면 1년에서 동풍이 뭐한다? 나부낀다. 그래서 뭐한다? 풀이 누움을 당하는 개념이잖아요. 피동의 형태로. 그래서 뭐한다? 풀이 운다. 이런 형태로밖에 못 나온 거잖아 지금 얘기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동풍은 뭐 하는 거야? 동풍은 이런 의미가 나오죠. 풀을 누워서 울게 만드는 존재.
이런 의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동풍이 나붙기지 않으면 풀이 눕지도 않고 즉 누움을 당하지도 않고 그럼 울 필요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동풍하고 풀은 서로 무슨 관계야? 대조. 그럼 아까 설명드려본다면 이 둘째가 뭐가 들어가? 동풍. 들어갈 수 있죠. 관점대로 한다면. 그죠? 그럼 첫 번째 연에서 풀은 그냥 누움을 당하고 그냥 울었으니까 이게 풀의 어떤 모습이야? 풀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민중이 전체에서는 의지를 보일 수 있어도 부분마다는 실현을 당할 때는 억압당하거나 이런 모습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나부끼면서 얘가 누움을 당한다는 거는 연약함이나 억압당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게 1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연에서 풀이 눕는다의 강인한 생명력을 거기다 밑줄쳤는데 실제 시험에서 1년에 밑줄치고 풀에 나타난 의미를 물어보면 강인한 생명력이 될 수가 없어요. 얘가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는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야? 2연이죠 오히려. 그냥 전체에서 물어보느냐 그 안에서 하나의 연만 물어보냐 의미는 좀 달라질 거니까요. 혹시 더워도 에어컨 켜지 마세요. 이거 이제 에어컨으로 안 나온대요. 히터 나오니까 에어컨을 돌리면 고장 난다고 하니까 혹시 뜨거운 바람 나온다고 일부러 에어컨 켜지 마세요. 저번 주에 영화 내려가서 바꿔놨대요. 인원이 좀 안 더우려면 공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맞아. 성현이가 뒤에 창문만 열어주면 시원해지네. 어떻게 창문 열 수 있어? 네. 어떻게 열어? 그냥 방금. 아 그래? 나도 안 열어봤어. 이거 나 관계자가 아니라서 안 열어봤거든. 괜히 혼날까 봐. 전기로. 자, 두 번째. 풀이 눕는다. 풀이 다시 눕는다는 건 당한다는 거잖아.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야.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뭔가 좀 이상하지? 이러면 바람도 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냥 저항시를 보기에 좀 애매한 게 그러면 바람이 안 눕거나 독재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굳건하게 민정을 괴롭혀야 되는데 얘도 똑같이 누울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리면 저항적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무조건 이렇게 나쁘다고만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저항시 개념으로 본다면 어쨌든 또 누움을 당한다. 그냥 이런 정도로 보는 거고 그 다음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러면 실제로 바람도 울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인데 이게 굳이 시대에 맞춰 본다면 독재도 언젠가는 뭐가 될 수 있다. 타파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뭐 눕거나 또는 뭐한다, 운거나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게 나오잖아. 이연의 마지막을 보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일단 여기가 중요한 건 먼저 여기에요. 일단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뭘 가진다는 거야? 풀 자체가 위주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데 이걸 누가 일어나게 한 거야? 자기 스스로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 이 의지는 어떤 거야? 스스로. 그걸 다른 말 하면 능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나올 때 수동성에서 능동성은 뭐냐면 1년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그냥 누워있는 거니까 수동적이지만 이연에서 일어나는 때문에 능동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주는 거죠. 그 다음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그럼 3년에 또 뭐 했어? 3년에 또 누움을 당한 거니까 여전히 얘네들이 의지를 가지고 능동을 가져도 현실은 독재들이 누른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흐름을 볼 때 민중들이 독재 타도를 한 번 외친다고 해서 독재가 그냥 바로 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바로 사과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그러면 여기서 3년을 볼 때 하나 특징이 있죠. 처음에는 발목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발밑까지. 그럼 발목에서 발밑까지가 의미하는 게 준영아 볼까?
점점 더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발목보다 발밑이 더 미치니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뭐 한다는 거야? 철저하게 억압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의 강도가 더 커진다는 거잖아. 요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라 독재도 철저하게 계속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중들을 계속 짓밟는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사실 이게 그래서 대학교 과정에서는 정시로 보기 애매한 게 맨 마지막에 바람도 웃고 바람도 우는데 왜 이게 무조건 바람이 나쁜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제대로. 근데 이건 이제 교과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만 보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미음에 보면 다시 이렇게 나오죠.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녹는다. 그럼 분명히 이 과정을 본다면 마지막 3년이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억압을 당했다가 두 번째, 즉 여기서 수동이 됐다가 중간에 보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니까 능동을 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누우니까 또 다시 뭐예요? 억압당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하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말 그대로 민중이 의지를 가져도 계속 또 누르는 뭐가 있는 거야? 독재나 또는 부정적 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마지막 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대로 본다면 이렇게 끝나도 뭐 할 거야? 또 일어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 불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뭐 한다? 여전히 민중들은 억압받는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차피 억압받을 건데 뭐하러 의지를 가져? 근데 의지도 안 가지면 맨날 억압만 받을 거 아니야. 중간중간에도 억압 안 받는 시간도 필요할 거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의 마지막까지 결국은 인중은 어쨌든 의지를 가지겠지만 반대로 부정적 세력도 뭐한다? 그만큼 계속 인중을 억압한 존재도 존재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까지 볼 때 풀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풀 자체가 이런 생명력이나 또는 의지나 능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강한 존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부정적 세력도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원래 빌런들이 그렇죠. 비단한 세상이 살고 싶지만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시험에서는 그냥 대조로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나오는 핵심 곡국에 보면 풀과 바람은 반대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풀은 민중을 얘기하는 거지만 바람은 이런 민중을 억압하는 존재이다. 이렇게만 나오죠. 그 다음 풀행위와 속성은 방금 얘기했던 딱히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대조 지점으로만 그냥 가면 시가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왜 동풍도 바람도 누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민중의 개념만 갖고 움직이는. 그건 아마 학교에서 해석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자, 209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럼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일단 화자는 누가 아니야? 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죠. 그럼 화자는 이런 풀을 또는 바람이 억압받고 있는 풀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되겠죠. 그냥 관찰자예요. 그럼 세빈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자야 대상이야? 대상. 대상이지. 네. 그죠? 관찰한 대상의 주인공인 거야. 그래서 예시답안에 나오죠. 화자는 들판에서 풀을 보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활동이 풀의 행위를 나타낸 시어 4개를 찾고 대응관계를 말해보자. 대응관계는 유사관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눕는다, 일어난다, 울었다, 웃는다 이 4개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오죠. 풀의 행위는 눕다, 일어나다, 울다, 웃다는 4개의 동사가 나타나는데 의미상 눕다는 일어나다와 울다는 웃다하고 대응한다.
준혁, 동사형사 차이점 얘기해봐. 공통점하고. 동사랑 형용사요? 예. 공통점 차이점. 초등학교 때 많이 하잖아, 그런 거. 공통점은 둘 다 용언이거나 서술어인 거고, 그죠? 차이점은 간단하게 보면 성질 상태를 얘기하는 게 형용사고 움직임을 얘기하는 게 동사일 거 아니야. 그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지금 이거 문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워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뿐이고,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울다나 웃다나 이런 것도 어쨌든 여기서 동사를 다 보란 얘기잖아, 그죠? 형용사가 아니라. 그 다음 2번, 바람 앞에서 풀이 움직이는 모습이 강렬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데 이를 바탕으로 풀의 특징명부터 말해보자. 1년은 동풍이 부는 대로 풀이 눕고 운다. 2번, 풀은 바람보다 빨리 눕고 빨리 불고 먼저 일어난다. 그럼 능동적이라는 거고, 그럼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굳이 얘기하자면 바람도 능동적이란데 바람의 능동성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도 눕고 얘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충분히. 하지만 더 빨리라는 얘기는 능동성의 강함 여부를 따질 때 풀이 더 강하고 바람은 좀 더 약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파워라는 걸 갖고 볼 때 그 파워가 신체적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파워를 얘기하는 거겠죠. 독재보다 민중의 정신적인 파워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중들은 누가 시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들 필요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3.1운동도 그렇잖아요. 물론 언제 뭐 하자라고 했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잖아. 필요하다 생각해서.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같네. 또 뭐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준영이 나오는 거. 엄마한테 혼났거나? 아, 그런 건 저고. 3년. 풀은 바람보다 빨리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는다. 그리고 날이 흐리면 다시 웃는다. 그러면 결국은 풀은 계속 뭐 한다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특징 나오죠. 풀은 바람 앞에 눕다가도 일어나고 울다가도 웃는다. 풀은 처음에는 바람에나 묶여 수동적으로 눕고 우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나중에는 바람보다 먼저 나고 웃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맨 마지막 3년에 뭐 한다? 여전히 또 안 좋은 현실을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동 뒤에 여전히 부정적인 세력이 완전히 타파되거나 극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 풀이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다 극복했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극복이 안 되죠. 마지막에 결국은 이렇게 끝났는데 어떻게 극복이 돼? 극복을 하고 싶은 거지 극복된 건 아니죠. 우리 똑같잖아. 전교 1등 하겠다고 의지는 다진다고 해서 바로 전교 1등 되는 건 아니잖아.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 또 하나 시험을 봐야지 전교 1등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 참 위에 1과 2를 바탕으로 풀과 바람의 특성을 얘기하자. 풀은 무조건 바람과 대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풀은 민중이고 능동이고 바람은 외부 세력이고 부정이고 독재이고. 사실 이렇게만 그냥 보면 되게 간단한 시가 돼요. 시 자체는. 근데 김서영이 시를 지금도 대학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런 점 때문에 그래요. 명확한 해석이 되는 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시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개 더 있어요. 이게 김서영이 직접적으로 나는 이거 저항적 개념이고 민중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는. 원래 시인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활동 3. 자, 작품의 표현상인 특징. 대조되는 시를 중심으로 시장을 전개하고 있다. 시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혼정하고 있다 라고 했지만 시의 반복은 운율도 되죠. 그 다음 자연물의 의인화해서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어떤 속성? 의지적 속성. 그 다음 대꾸를 통해서 운율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나온다 그래도 자연치는 아니에요. 자, 활동 4는 관점 1과 2의 밑에 화살표 밑에만 그냥 볼게요. 자, 관점 1의 화살표. 바람은 풀을 억누르지만 풀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는다. 이런 상황을 역사적 관점에 비추어보면 풀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족을 상징하고 바람은 민족을 억압하는 독재 권력을 상징한다 볼 수 있다.
그 다음 관점 2. 동풍은 비를 물고와 죽어가던 풀에게 생명의 단비를 뿌려주는 존재이다. 풀은 땅에 누워 이 비를 맞으며 생명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풀과 바람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의 가치를 이끌어준다. 근데 이게 왜 사랑과 희망이야? 능동적이니까. 그대로 억압당하고 끝 이러면 절망이잖아. 근데 절망 속에 있어도 어쨌든 일어나는 걸 우리가 봐. 그러면 우리가 뭘 느낄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구멍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풀이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시는 누가 보면 좋은 시야? 현재 뭔가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이 보면, 또는 현재 뭔가 절망이나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보면 딱 좋은 시가 되는 거지. 엄마 풀도 일어나는데 나도 일어나야겠어. 이런 거 느끼기 딱 좋잖아. 뭐 그냥 시험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험상에서. 실제로라면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니까요. 나는 지금 억압당하고 절망과 체념 속에 있는데 이 시를 보는데 왜 동화가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210쪽은 좀만 쉬었다 할게. 야, 같이 보니까 자꾸 제목이 보잖아. 복사해야겠다. 복사해봐야겠다. 재영아, 연락해봐. 그러니까 네가 꼭 해보라고. 배터리가 19분 남았어요. 그럼 세빈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영국에 지금 일단 연락을 해. 근데 저 다이어트가 보고 바닥에 누워서 좀 나올 수 있다. 수학 어려웠어 오늘? 수학? 난 통과했는데. 왜 신문 보나? 원수. 아, 영어? 9월 모의고사로 본다는 무슨 책이야? 어떤 책이야? 네, 기영쌤 책상 뒤에 인터넷 찾으면 되잖아. 쌤이 만드시지 않을까? 아닌가? 내일 동아리 발표 때 뭐 할 거야? 기획서는 있어. 기스 냈냐고? 음, 쓰긴 썼는데 쓰긴 썼는데 안 돼? 우리나라 퀴즈 시할 거야. 많이 와. 우리 상품에 일부, 도장도 있어. 일부? 어? 일부? 내 일부의 스텝인데요. 기장이 먼저 해줄 거예요. 우리 페레로로셔도 있어. 우리 상품 없어. 왜 없어? 내가 봤어. 아, 여기 상품 있다. 무슨 엄청 뭐야 완전. 우리 간식 예산으로 10만 쓰레기잖아. 뭔 쓰레기야? 너희도 이상한 거잖아. 아, 근데 롤러코스터 만들어 보고 와. 아, 저 주말에 찜을 치고 싶어. 너 무슨 영화였냐? 이런 건 말인데. 내 해부하잖아 개구리. 무슨 소리야? 진짜? 무조건 할게. 지 혼자 받아서 해부 쇼 보여주는 해부를 못해 애초에. 지금요? 불법을 불법. 왜?
안녕. 이게 나 내일 진심이야? 너도 가게? 확실히 가면 나도 되는 거야. 진짜 늦게. 근데 쟤는 자, 그러고 돼. 뭔가 청아가 돈만 뜯기는 거 아니야? 뭐? 그만 듣겠네. 어차피 점수 안 올라. 야, 근데 문제는 재혁이가 만들어준다고? 잠깐. 교재? 에이? 맞아 그게? 아니 저걸 누구 썼던 거 같은데. 재혁이가 문제를 자체비들이 걔가 만드는 거야? 정글이가 어렵다고 좀 어려운데? 정글이가 아니야? 정글이 누구야? 그거? 부자전인데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너야? 옆에 있잖아. 이게 진짜 저기 뭐야? 야, 어. 저 이틀로 기지 마. 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뭐가 중요하니? 대화를 넣어야지. 잘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뚱이 잘 가는 거 아니야? 수치고에서 오랜만에 서울대 나왔나? 누가 나을 갔네? 것 같은데? 누가 갔네? 너. 난 재혁이 있잖아 재혁이 아니 최재혁이 갈 거야. 재혁이는 스카이 아니면 이렇게 가려면 정시로 가야지. 스카이 아니면 안 가니까 맞아. 아 진짜? 그렇게 말해?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상담할 때 그렇게 공무실에서 상담할 때 자기 쌤한테 그냥 걔 무조건 정시로 가겠는데? 근데 스카이 말고는 안 갈 거라고. 그러면 진짜 좋았다. 아, 나도 그런 말 해보고 싶다. 아니 근데 그냥 스키 전시를 치면은 나 스카이 갈 수 있어. 스카이. 스카이. 와 진짜 얘 뭐지? 와. 아니 왜 다들 갈 수 나 너가 있잖아. 희망이야. 너가 서울대 갈 수. 나 고려대 갈 수 있다 왜냐면은 세종캠. 혹시 서울대 갈 수는 나도 있지. 연세대 지하철 갈 타고 수 가면 있어. 되지. 놀러 가는 거야 이-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진짜 갈 수. 내가 있다. 입학하면 근데 입시 비리긴 해. 나도 서강. 아니, 나 근데 서강 갈수 있어. 이과애들은 지금 서울대 갈 마음이 없어. 서강 뭐 약대이기 때문에 홍수대교. 아 맞네. 한강대교. 갈 수 없어. 너 무슨 교? 저도 못 가는데요. 아니 머리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 나 무슨 진짜. 교가 전교가 어떻게 돼? 선생님을 초월해서. 학교 이지랄을 좀. 축지구에서 이 정도면 꽤 준수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비트벌 스펀지 네, 이런 거 같아. 일단 그냥 이름이 네 글자가 아니라 좀 뭐. 와 미쳤나봐 진짜. 일단 이거 넌 이렇게 아니 문제를 거기 모르면 아니 안 왜 돼. 개꿀잼 이벤트 거기만 와? 나도 갈래 미친. 아, 언제 왔는데 개알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래. 오후 타임이 뭐지? 나 주말에 가네? 아 씨발 이게 오후 타임이랑 아니 이거 물어보기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종교야. 시간이 날아다니는 너무 스파게티. 오. 크리스마스 때 아 알바. 러시아에서 있는 거네. 정말 싫어. 그럼 그때는 아니게. 아 미국이랑 네덜란드도 인정했어. 크리스마스 언제인데? 근데 수요일인데? 뭐예요? 주말 이거 왜 중독됐어? 응. 이게 노잼이야. 나이스. 아 진짜 좋았다. 근데 이것보다 라이브 게임이 더 재밌어. 이게 뭐야 진짜. 자기가 라이브 아니 이번에 문제인데 아, 너무 몰랐어. 아니 그냥 하지. 아, 왜? 아, 나 진짜 술만 먹고. 이인데. 내가 수학 시간 준비를 내일 해야 될까? 나 확통 수행 나 준비를 그거 해야죠. 한 번도 안 보고 많은 가서. 야 내나. 아또 내가 이게 뭐야?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화요일이야 수요일 있어? 애초에 나는 월요일에 있는 공동교육과정 수행도 진짜 안 이거는 했는데. 진짜 뭐야? 아 놓고? 얘는 진짜 뭐야? 나 수학 못 뽑아줘. 아니 쌤이 자꾸 그 뭐였지? 붙었다고? 표본 분산 있잖아. 그거 가지고 그냥 너는 이거 제출할 거지 이래가지고 좀 무언의 압박 때문에 오늘 좀 건드려 봤거든. 응원하라고? 네. 그래서 미안해. 아 맞아. 아닌 것 같아. 선생님 걔 가서 진로 PPT를. 나 그때 너무 상처받았어. 아니 충격받았어. 왜? 근데 일단 진로 아니, PPT를 나 목요일까지 그때 내라고 했는데 나는 일단 얘들아, 준비를 얘들아, 만들지도 않았거든. 나 조사도 안 했거든. 지 너네. 무슨 너 동아리 네, 갈 때도 근데 운동하는 지금 거 진로가 아니야? 목요일이면 알았어. 목요일이면 우리 몇 시간 감시가 있어? 12만 7천 원 썼거든. 근데 미친놈이야. 왜 굳이 나만 거든 내가? 어디 사는데? 근데 우리- 뭔가 근데 일단 우리가 나 내가 이랬어. 그래서 아, 뭐가 달라고? 아 뭐야? 아니 알파인? 내가 그 걔한테 부탁해 다목적 맞다고. 사치기. 아 여기 무슨 전대부 어떻겠다고.
재경이나. 친구 있잖아. 아 정연아. 미치겠다. 아 장난 아니고. 빨리 재경. 왜? 내 동안이 있어? 아니 몬세는 갑자기. 뭐야 뭐야. 근데 민결이 삼성 뽑아달라. 그거 아니 내가 뭔가 잡아주면 친구한테 어떻게 돼? 잘하니까. 그거? 근데 일부러 민결이 같이 하는 거 좋아하는 찍었잖아. 사람 있는 배팅하는 선데. 거여가지고. 나 말고. 아 걔구나 이거를 이렇게 그 만들 미친년. 거야. 그 여자 이름 여자애가 아닌데. 나 밥 좀 알려줘. 그 누구지? 왜? 여자애라니까. 우리 초중고 다 같이 나왔잖아. 마스크 끼고 가지고. 맞아 아니야. 왜 자꾸 네 앞자리? 네 앞자리? 뒷자리? 왜 멋지게 생겼대. 걔 말고. 뭔가 내가 걔랑 걔랑 초중고 같이 다니면서 임팩트가 있구나. 너? 야 이거 알아? 우리 맞아. 엄청 오랜만이지. 어? 설나 이거 알아? 이수학 같이 다녔잖아. 엄청 아니 오랜만이지. 너 걔한테 말해. 너 뒤에 자리. 나의 말을 그게 보내려고 이걸 던지니. 왜? 안돼. 왜 한테 이강으로 싹 다 옮기면서 친구라며. 뭐지? 친구다 친구. 나 이강으로 싹 다 네. 옮기면서 수학 어. 아니야 너 심한 말이 좀 없잖아. 줘. 뭐가 어디? 왜 어색하지? 뭔가 했죠. 야 친구들은 심한 말이었어? 친구밥이 자꾸 의심이 없어. 근데 나 심한 말이었어도 4등급이라 가지고 모르겠어. 정신 같은 거. 얘 추억을 좋아해. 너 언제 말 거는 나 한 번 바꾸자마자 바로 2등급씩 먹었지. 아니 실시하는데 못 뭐 봤어. 그거 해달라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중이야. 아니 네가 해서 되잖아. 나 귀찮아. 종현한테 달래. 여기는 그게 끝났어. 기쁨이. 종현아. 걔 끊을 거 같았어. 나 밖에 일을 안 하잖아. 그거 인정. 스타일 욕하면서 해도 그런 그런 거지. 내 스타일 욕하면서 해도 기쁨. 아니. 아, 안 해줘. 절대 안 해줘. 안 해줘. 절대 안 해줘. 나 뭐라고 하니까 어떡해. 아니 너네 아니 사람 이름이 이창수 맞아. 100% 죽여버리고 싶네. 절대 안 해줘. 아니 절대 안 해줘. 안해. 아니, 혜진이냐 이거. 네. 먹을 거를 왕창 사가지고 정윤아. 가져가는 근데 앞으로 성인돼서 놀고 내 먼저 있던 거 정윤아 여기 이게 없어. 익스페디션은 E랑 소 이게 없어. 그게 뭔 말이야? 익스페디션 있잖아. 어, 여기에서 E랑 I랑 T랑 이렇게 값이 없어서 내가 글을 노래가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나이가 존나 멋있네. 하고 그 누구지? 그 동아부에 또 한 명 또 왔어. 죽여주면 좋겠어.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아, 줄 테니 맞아. 아니 그냥 그 친구한테 내가 부탁할게 거든. 아니 왜? 이것 좀 해줘. 아니 이것 좀 해줘. 아니 왜? 걔너 안 좋아. 걔너 안 좋아. 맨날 그랬잖아. 아, 안 친해 너. 근데 걔가 네, 걔도 안 얘기해 돼. 냈으면 자기 팬트로 인스타 그거 하지 말고 너안 걸어올래? 환장을 했구나. 그래서 사람이 아 진짜 한 번만. 진짜 좋아. 이 시켜줘. 나한테 말해주면 걔는 그냥 지원 잘 보려고. 지은이는 너가 뭐 지금은 뭔가 이거 생각해. 그러고 아니, 보면 근데 지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냥 애들이랑 놀러다니는 건데. 안돼 정말 먹어야 돼. 언제든지 왜 내가 왜 그걸 이렇게 멋있게 말해? 지 혼자 너는 하겠다는 거. 뭔가 귀찮아. 너 책 읽었어? 놀겠다는 무슨 거. 책? 수학식으로 내주려. 너도 뽑아달라는 거야? 수행평가? 와 진짜 역겹다. 아, 수행평가 그 미적분 책? 그거 얘기하자. 집에 있는데? 빌렸다고? 두 번이나 있어. 너한테 뽑아달라. 수학 뽑아주냐 나또 뽑아달라고. 내가 그런 목사라는 맞아. 주변 도서관에서 빌려라고 했는데 이미 다 빌려요. 진짜 아니 왜 뽑아주세요 하면 되잖아. 수련제 가서 내가 내 책을 그러고 22일 만나요. 안 받았어. 그래서 아니야. 이제 하나도 목사님 아니 그리고 저 중앙도서관 그래서 가서 나도 있는 안 거야. 야 8대에서 그죠? 아니 근데 우리 교정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이샀다고.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나 이거 빌렸다고 했다고. 얼굴 이렇게 딱 생긴 게 나는 이과예요 하고 있잖아. 네. 그 추천도서 이렇게 세 권 중에 하나 딱 보고 그 야 이거 집에 있는 거 같은데? 많이 세? 그래서 쑥쑥쑥 수학생? 줬어. 우리 집에 있는 몰라, 뒷전 수학 짱이 짱이야.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나는 나 2년 이미 밀렸어. 이제 생기고 쓰려고 그러니까 너 빌렸으니까 그거 뽑아달라고. 수학 입고 나지 나. 너무 귀찮아. 아, 근데 내 어? 아, 이번 친구는 어떻게 하니? 얼마? 근데 얼마에 책 빌릴 리가 아니 너무 그래 그럼. 우리한테 얘기한대. 그냥 거 있구나. 내가 아까 아빠한테 말하는 애 있잖아. 너무 말려 진짜. 아 진짜 제발. 수학 준비 미팅 걔한테 있어? 쓸게. 그래 목을 주는데. 컴퓨터 열어? 컴퓨터 열어? 연하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모르지. 지인이 나 나와. 모의고사에서는 느껴보는 게 있어요. 2월달에 수원에서 한번 가자. 나 77점으로 보는 게 있어. 나 모의고사에서 전교 7점에서 되게 빨리 해요. 애들이 하나도 안 해요. 시험 끝나고 아, 나와? 10등까지 시험 내고. 끝나고 나 하면 뭐해? 나왔지 않아 이미? 그래?
오늘 이거 했어 마마. 이겼어. 전결점 했어. 어떤 거? 나안 해 숙제. 숙제를 안 한다 아니야 그냥? 뭐 숙제 안 나올래 그냥. 그냥 오시면 와서 바로 통과시키지. 이러면 이제 또 가져가는 고양이 떨어져. 혼자만은 내꼴 때문에 유선도 그거는 좀 한심하고 바로 통과시켜 그런 거야. 작년에 그거 했던 거 치면 바로 통과시켜. 계속 쓰는 거 아니야? 아니 동아리 부대. 나 모의고사 아니야 동아리 부르는 너 언제 가? 그래서 난 맨날 속 쉬는 거 너 타입이 우정이? 1부에 운영하고 2부에 놀러서. 아, 근데 그러긴 해. 나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게 그냥 기분 나쁘네. 내가 쌤한테 바꿔달라고 땡깡 부렸는데. 정말 진짜 아또 이상한 거 한다. 나 경제도. 좀더 옆에서 준다는 거. 아 진짜 멋지다. 좀더 해라. 아니 약간 우리 동아학원에 듣는데 수직으로 4명이었어. 누가야지 마지막에. 내가 듣는 거 이거 맞지? 이러면서. 경제. 아 이렇게 멋진 무대를 보고 어떻게 모르겠니? 정보. 너 정도 들어? 너 혼자 부르는 정보. 아니 팀원 모습이야 팀원. 그냥 몰라 그냥 아이들이나 소개하는 거. 왜 원. 아이들 소개했나는데?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스크로텍 아이들. 다른 전체가 여자애들 말고 다른 아이들. 우리 학교 온다고? 우주에 나가고 도란 들어왔어. 뭐라는 거야? 1학년 아이들 시키는 응, 들어와. 나 계산 밖으로 안 들어와. 나는 남자애들 성격. 너는 나 미쳐서 15년 1년 정도. 저 너가 해주는 거야? 우리 인정. 네가 왜? 나도 혈살아있는 거야. 여기 싫어서 하는 거야. 근데 그래 통째가 당연히 너무 싫어. 아니 나 법 없는 정도 한다. 법? 무슨 자유스러운 무슨 거 봐라. 경법 아니지. 헌법. 헌법. 경찰에서 쓰는 거. 그래서 이건 아니지. 답이나 치고야 줄 거는. 이거 어떻게 치우는 거야? 경찰이 형법만 써. 두 번이나 이겼어. 너 안 하면 너랑 안 하니까. 좀 뽑히는 그걸 눌러. 안 되는데. 아 싫어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아 이거 없는데? 자, 이게 10점. 아 너무 멋지다. 다른 걸로. 들어오기 전에 돌리고. 자, 볼게요. 프레에 남긴 다양한 의미. 일단 정도권도 통과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숫자 세 이런 거 안 쓴 것까지는 다 반갑게 시켰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자, 프렘 김수영이 교통사고로 타계하기 직전에 쓴 작품으로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김수영은 어쨌든 뭐 타살이라는 얘기죠. 이 시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어느 하나의 해석으로 가두어두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시 해석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풀을 민중의 상징으로 바람을 민중을 억압하는 지배 세력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해석이란 거죠. 이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몇 반이야? 자, 즉 풀은 연약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먼저 변화를 예감하고 움직이는 민중이고 바람은 풀을 억압하는 정치 권력이란 것이다. 그래서 웃다 일어나다 웃다 울다가 점층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는 풀의 끈질긴 생존력을 나타내고 이는 곧 민중의 생존력과 저항력이라는 의미로 이어진다. 이런 해석은 이 시가 창작 당시의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 참여시로서 풀이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보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반영론적 관점이 들어가야 참여시가 된다는 얘기지. 반영을 뺀다면 굳이 참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수현이가 계속 기저에 처음 듣는 소리. 저번 주에 얘기했지. 믿지 말라고. 아, 뭐 때가 싸야 이런 거 하지 마. 네. 그냥 때려 똑같이.
그럼 되잖아. 맞아요. 그치? 또가 뒤지면 되잖아. 아니 몰라. 간단하네. 개설 너무 하지.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무서워서 못 때려 나도. 내 덩치가 밀려. 덩치가 니네 등보다 내가 밀려. 없어. 뭐 가라오. 자, 두 번째. 한면 이 시는 근대적인 변화 속에서 낡은 의 시를 비판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했던 시인의 정신적 지향을 드러낸 것을 보기도 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야? 굳이 민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보면 비는 새로운 것을 소생시키는 근대임이며 바람은 근대적인 기운이다. 그리고 풀이 눕는다는 것은 낡은 것을 자기 스스로 뒤엎는 행위이며 풀이 오는 것은 낡은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것과 마주하는 물음이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와 연결되는 자기의 지향적, 정신적 이런 걸 본다면 부치, 독재, 민중 이런 개념을 걷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진정한 자유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는 뭐로 본 거야? 예제론으로 본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본다면 독재라는 개념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이 외에도 단비를 물고 오는 동풍으로 인해 죽어가던 풀이 되살아나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면서 사랑, 희망과 같은 가치의 중요성을 노래작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만 해석이 몇 개 나왔어? 세 가지나 나왔지. 그 얘기는 딱 하나로 정립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관점을 갖고 보는 문제라고 해서 이런 것과 연결되면 나중에 반드시 보기 중에서 어떤 관점 볼 때 어떻고 어떤 관점 볼 때 어떻고 어떤 관점 볼 때 어떻다. 그러면 이 관점 볼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야. 결국에는 지금 세 가지가 다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자, 마지막 두 줄. 그래서 시를 바람에 흔들리는 풀밤의 모습을 탁월한 감각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구문이 있는 견해도 있다. 무려 4가지 나와요. 그럼 마지막까지 할 때 해석은 4가지 정도 나와 있는 거죠. 그죠? 해석이 싸가지.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그지? 표정이 이거 조금 약간 좀 삐딱한데? 그리고 이거 목이 너무 커서 얼굴하고 밑으로 쓰러지겠어. 그림 너무 무서운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오 닮았다. 이 정도 머리면 이거 구분하겠어. 이거 우리 머리 떨어진다고. 다 말해야겠다. 너무 무서운데?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머리가 너무 커서 머리로 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안 됐어? 자, 이제 오른쪽에 그 박스 두 개 보세요. 대립 구조의 반복. 이 시는 풀가바람이라는 명사와 눕다, 일어나다, 울다, 웃다란 동사 두 쌍만을 사용해서 이를 반복하면서 뛰어난 운율성을 만들고 있다. 특히 풀과 바람의 대립이 눕다, 일어나다 등의 행위를 반복 속에 나타나면서 풀의 끈질긴 생명력이라는 주제를 한층 강화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딱 집중할 거는 명사, 동사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풀과 바람은 같은 관계는 아니란 얘기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을 부정으로 안 본다고 쳐도 마지막 해석처럼 그렇게 해도 둘은 유사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오모는 시를 쓴 모더니스트. 케빈 왜? 네? 왜? 여기가 그만 놀아. 네가 알고 있는 모더니즘 뭐야? 설명해봐. 설명할 수 있어? 모더니즘. 뭐지? 철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문학적으로 얘기해봐. 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어? 그 뭐지? 옛날 거 안 쓰고 요즘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더 현대 거란다는 거야?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보통 시에서 나타나는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 도시적이거나 회화적이나 감각적이나 좀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에 많이 들어가긴 하죠. 얘도 그런 거 잘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자, 통제화감에 저항하고 자유롭게 갈구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던 4.19 혁명 이후에 김수영의 시는 현실에 대한 자기 주장을 적절히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현실에 대한 자기 주장을 적절히 표현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시에
반영의 관점이나 의지적 항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거겠죠. 그가 주장하는 바는 자유와 사랑이었다. 한편 4.19 혁명이 군사정권에 의해서 좌절되는 걸 보고 이때 군사정권은 뭘 의미하는 거야? 박정희 정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김세원 기쁜 회의에 빠져 자기 풍자와 현실 비판의 시들을 절규처럼 썼다. 물론 풀은 자기 절규가 아닙니다. 자기 비판도 아니고 다른 작품에서 그런 거 쓴 게 있다는 얘기지. 네. 죄송합니다. 뭐 했어? 니네 둘은 나뭐 끝나고. 네? 저요? 맨날 그래요? 하고. 너를 본 거잖아. 네, 와. 아니, 렌즈랑 끼고 어디 보시는지 몰랐어요. 준혁이만 몇 명까지 계속 뒤에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거짓말만 해달라고. 야, 그 다리한테 가만히 있는데 너만 돌아가. 진짜. 너 때문에 자기 풍자하고 현실 비판하는 거 아니야. 절규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자, 그것 또한 김세영의 시에서 자기 이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이렇듯 유명한 온몸의 시하기 탄생한다. 근데 이 작품에서 우리가 이상의 온몸의 시하기를 또 온몸 밀고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 비판이나 절규나 이런 거는 여기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김세영의 시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이 시에서는 그냥 풀 자체는 어쨌든 뭔가 능동적이고 의지가 있는 존재다. 요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나왔죠. 자, 그 다음 이제 서사갈래라고 돼 있는 건데 얘는 일단 지금 당군 신화가 빠질 거니까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고 214쪽에 맨 마지막 광복 이후만 봐보세요. 왜냐면 요것만 뒤에 있는 서울 1964년의 겨울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안 나올 거라는 얘기야. 서사하고 연결된 겁니다. 자, 광복 이후 광복 직후에 우리 소설은 과거에 대한 성찰, 현실의 즉시 새로운 미래의 건설의 주요 과제 삼았다. 왜냐면 광복되면서 우리가 왜 성찰하고 현실을 바라보는가? 남보다 뒤처졌으니까 이렇게 당했겠지. 앞으로는 뭔가 남보다 뒤처지거나 이러면 안 되겠어. 이런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미래의 건설은 왜? 이제 우리가 다시 나 찾았으니까. 한국전쟁 후에 피폐한 현실 속에서 손창석, 장용학, 오성원 등은 전쟁의 상처와 인간 실존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김동리, 한사람 등은 인본주의적 논리, 인본주의가 뭔데? 인간 중심주의 이런 거잖아. 이런 논리는 전후 현실을 돌파하려 했고 하근찬, 이범선 등은 분단과 전쟁의 강연 현실을 비판적으로 직시했다. 4.19 혁명 이후 최인은 광장을 통해서 분단과 전쟁의 의미를 재확인했다. 이후에 김성옥이나 이청준이나 이호철 등 내면의 시과 소심의 세계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이런 경향은 최일남, 서정인, 박완서, 오정희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급속한 경제 성장은 그 이면에 그늘진 삶을 보여주는데 김정환이나 박대순 등이 이에 주목했고 황석영이나 조세희, 이몽구, 윤은길 등이 이를 이어받았다. 또한 김원의, 홍기원 등에 의해 분단과 외세 문제, 박경리 등에 의해서 민족의 삶이 서서히 옮겨지게 되었다. 근데 이 설명만 그냥 봐도 굉장히 다양한 면으로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냥 알게 되면 80년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과 억압적인 정권이 대립하는 시기였는데 양 기자는 박영하, 한승원 등은 이런 민족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조정래, 임철호 등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부단히 통과했다. 방현석, 김학의 등은 노동의 문제와 통일의 문제를 깊이 다루었고 이문열, 윤명 등 다양한 시각으로 억압적인 현실에 접근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할 건데 뒤에선 여기 있는 작가 중에 나와 있는 것도 김성호 써있고 거기는 무진갱 써있는데 왜 무진갱이 아니라 여기 나온 작품은 서울 1960년 그거야? 정말 작가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 대표적으로 차라리 여기다 서울 그거 써줬어야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근래의 세계화나 고도의 정부화나 탈 이념화의 새로운 현실 속에서 인간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바 서사문학은 인간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표현으로 한층 더 풍부한 것을 보여주겠다. 근데 이게 똑같다는 거야. 뭐냐면 서정이란 것도 즉 시간 영역이나 서사 영역이 주로 얘기하는 게 소설이잖아요. 둘 다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에는 다 참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비슷한 경향들은 존재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4월 처음에 64년 겨울도 시대가 반영돼 있어요. 아예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 넘어가면 제목이 아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울. 이것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1964년 서울. 제목을 보면 서울이라고 해서 뭐가 나왔어? 공간 나왔죠. 그 다음 개도도 나왔죠. 그 다음 시대도 나왔잖아요. 아니, 이걸 다 보여준다는 건 배경은 여기고 근데 왜 굳이 겨울이야? 이건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64년이 의미하는 게 뭔지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64년과 딱 보면 연결되는 게 뭐랑 연결돼 있어? 아까 보면 이런 민주화하고 연결돼서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이 소설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소설에서 집중하는 건 뭐야? 그러면 민주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 소리 들어. 현대인이죠. 어? 현대인의 심리? 어떤 심리? 이 작품이라고 나오잖아. 문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사회를 다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64년이 의미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 자본주의. 64년이면 전쟁 끝난 지 한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6.25를 보면. 근데 그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자본주의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거야. 그럼 10년 안에 생각보다 경제적 발전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죠. 확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잖아. 인간 수혜라고. 인간 수혜는 무조건 나쁜 얘기잖아. 왜냐면 왕따시킨다는 얘기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런 거잖아요. 물질주의나 또는 세금주의. 금을 숭배한다는 얘기죠. 이런 건데 이미 64년에 우리나라가 특히 서울이 이미 그런 공간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겨울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면 딱 봐도 겨울의 느낌은 뭘까? 삭막함 또는 인정 없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60년대들이 이미 인정이 없으면 지금 더 심할 거 아니야. 그죠? 옆집 누가 이사 온다고 어머 이사 오셨어 우리 친하게 지내요 이러면 그쪽에서 왜 이러세요? 이럴 것 같은데. 요새 떡 돌리는 사람 봤어? 없잖아. 심지어 반상회하는 데도 없잖아 요새. 니네는 모르지만 어른들이 알고 있는 세계 중에 하나는 이런 거야. 그 아파트에서도 이제 뭐 동사 뭐 그런 거 뽑잖아요. 뭐 동대표나 이런 거. 그런 거 요새 다 그냥 카톡으로 해. 카톡으로 그냥 와. 그냥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항상 1번. 남자는 무조건 1번이지. 그냥 그런 일찍이에요. 어? 일찍이에요. 몰라 그냥 1번이 편한 거 같아서 1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쌤 일찍이라고. 어쨌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간수혜나 자본주의를 위해서 물질만능주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사회 이미 이런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그 다음 이제 봐봐 이 작품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작품 속에서 한국전쟁의 급속도로 근대화가 추진되던 시기에 나타나던 사회정보순을 알아보고 60년대 소재한 게 문학의 감성을 느낄 거야. 감성은 느낄 건 없지만 하나 갖고 어떻게 감성을 다 느껴.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자체가 뭐라는 거야? 모순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왜냐면 인간끼리 모이는데 서로 왕따시키거나 서로 모른 척하거나 이건 자체가 모순이지 당연히. 서로 억압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사회는 당연히 모순이지. 사회가 잘 되기가 어려운 사회니까. 물론 뭐 다들 다 발전 뭐 이러면 좋겠지만 말이 너무 올해 겨울엔 왜 이렇게 춥냐.
원래 솔로의 삶이 그렇지 뭐. 야 그러지 왜 운영자 안 나왔어? 운영자는 안 해요. 왠지 얼마 전에 식당 가서 딱 삼겹살을 가족끼리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메뉴판에 너무 가격이 후덜덜해서 못 먹겠더라고. 소주 5,000원. 아이씨 안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싼데? 편의점에서는 1,000원만 사잖아. 결국 외식 못했어 그날. 이거? 그냥 집에서 시켜 먹었어. 뭐하니? 근데 집에 시켜 먹는데 돈 10만 원. 아니 왜 이렇게 소주를 잘 먹어 인간? 왜 그래? 이거 주제가 지금 그 무슨 이거 또 뭐야? 풀었잖아. 그 이거 박하래요 박하. 아 네가 썼잖아 방금. 써서 나를 붙였잖아. 바꿔라? 적당히 하자. 어디서까지? 어디까지 돌리려고? 네? 어디까지 돌리려고? 짬뽕. 나 어디서 이런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자, 접근형님 봐봐. 단편 소설이라고 해서 이게 거의 정면에 다 나왔어. 실제로 소설 별로 안 길어요. 김성길 작품 중에서 생각보다 되게 쉬운 작품 중에 하나야. 무진개인 같은 작품은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그래도 주제가 되게 명확하게 잘 보인 작품 중에 하나고, 그다음 성격을 볼 때 현실 고반적이고 사실적이다라고 하면 그 당시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게 목적인데, 이런 것들 자체는 당연히 뭐 한다? 오반한다 또는 비판한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작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운영전? 아 운영전 해야 되나? 어쩐지. 아 당신하고 한 번에 넘어갔구나. 내가 말하려 했는데. 갑자기 그래. 운영전 연결되면 운영전 빠진다. 이거 읽고 넘어가야 된다. 이러고 있어. 진짜. 그 213쪽 봐봐. 213쪽. 13쪽에 거기만 봐봐. 조선시대만. 그냥 짧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김시대교에서 금오신화가 창작되면서 우리 서사문학에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구분구들하는 소설이 자리 잡게 된다. 근데 이거 갖고 금오신화가 자아 세계를 내주는데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줄거리가 안 나온다. 어떡하나 이거. 되게 불친절하네. 금오신화 안 읽어본 사람. 네? 그래요. 금오신화 안 읽어본 사람. 저요. 하잖아. 누구시나? 금오신화 누구시나 뭐야. 와 진짜. 금오신화 읽어본 사람이 있어 여기서? 다 있어. 없네. 영화관에서 많이 봤는데. 소설이야 소설. 김세지 쓴. 거기서 있잖아. 김세집에 의해서 금오신화가 창작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 조선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그냥 김세집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이야기야. 예. 김씨도 처음 들어봐. 이 사람 생기시는 게 한 명이잖아. 평소에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잖아. 나와.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한글 소설이 홍길동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소설의 시대를 접어드는데, 후기에는 영웅소설, 가정소설, 애정소설, 풍자소설 등의 다양한 소설이 창작되면서 편유되면서 소설이 윤곽을 만든다. 근데 조선시대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거지. 이 조선시대를 보면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뭐 하는 거야? 다양한 소설 자체가 창작된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말로 한다면 독자 자체가 이전보다 분명히 늘어난다는 거지. 사설시대가 똑같아. 그럼 이 사이엔 당연히 뭐와 연결되는 거야? 한글, 한계하고 연결되는 얘기지. 맥락이 비슷하다는 거야. 자, 박전은 그의 한문 소설에서 현실에 대한 풍자 비판, 인간성의 긍정 및 평등상 같은 주제를 그려냈고, 우리고의 서사 형식인 판소리가 등장해서 해학과 풍자 정신으로 민중대 영화를 말했으며 그 중에 일부는 소설을 되기도 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가 소설로 될 정도로 유행한 것도 있었다. 그냥 이 정도만 나온 거고, 운영전은 이 중에 뭐랑 연결되는 거야? 운영전은 혜빈, 운영전은 뭐랑 연결된 거야? 애정소설. 애정소설 뭘 판소리 열어주고 판소리 아닌데. 그럼 전 나오면 다 판소리. 홍길동전도 판소리네. 애정소설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라고. 얘는 운영전의 특징은 뭐냐면, 운영전의 가장 큰 특징, 그냥 연결 말이야. 보통
보통의 고전 소설은 행복한 결말이 좀 더 많잖아요. 하지만 얘는 불행한 결말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야. 기본 고전 소설을 보면 그냥 대체적인 특징을 봐봐. 자, 이거 준혁이 아는 대로 얘기해봐. 보통 고전에서 시점은 뭐로 이루어져? 아는 대로 얘기해. 모르면 모른다고 했대. 몰라요. 통상적으로 너 몇 개 먼저 확인하라고 그냥 하는 거야. 전기적 작가 시점으로 보통 이루어지죠. 물론 운영연도 이 시점은 그대로 똑같이 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고, 시간 자체가 통상적으로 순행력 구성이 많죠. 순행력 구성이 뭔데? 시간을 흐르는 대로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운영전은 시간을 흐르는 대로 안 가요. 왜? 학교에서 운영전 배울 때 아마 이 얘기 했을 거야. 액자식이나 역순행 중에 하나는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시간의 흐름하고는 또 운영전은 안 맞아. 물론 그건 소설 전반을 봤을 때 그런 건데 이게 줄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줄거리 그쵸 226쪽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긴 있어요. 줄거리에 좀 처리됐으니까 그런 거고 보통 주제들은 건성징악이 많잖아요. 근데 운영전은 또 건성징악하고 안 맞아요. 왜? 나쁜 사람이 없거든. 운영 자체를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 왕자가. 왜냐면 신문상에서 운영이라는 신분은 중녀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사랑을 못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빌런이 아니란 얘기야 왕자가. 그러니까 이 권성이랑도 운영자하고 안 맞아요 내용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운영전을 떠나서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이런 것들도 되게 많죠. 뭐? 정기성. 근데 운영전도 보게 되면 일본은 전형적인 부분이 정기성이 보여요. 얘네들이 다시 이제 내려오고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럼 하나 기억할 게 있어. 액자식은 무조건 역순행이지만 역순행이 무조건 액자식은 아니야. 근데 이건 어차피 액자식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거야 운영전은. 그리고 학교에서 하나 정도만 더 얘기하면 제자가 있는 얘기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고. 제자가 있는 인물이 그냥 뭐 뛰어난 남녀 이런 건데 운영도 그렇고 여기서 나오는 선비 유형도 그렇고 그냥 어느 정도 애들이 급이 되는 뭐 이쁜 뭐 이런 걸 나오잖아. 그런 거 그냥 제자가 있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사랑을 이루는데 언제 이뤄?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해피엔딩이 아니죠. 왜냐면 죽었다는 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현실에 살아가는 거니까 죽어서 잘 되는 거는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게 아니야. 영웅소설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얘가 영웅소설이면 두 사람이 시련을 극복하고 현실에서 뭔가 사람이 이뤄야 되는데 그냥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웅소설이나 이런 계열하고 거리가 멉니다. 왜 세빈아 가정소설은 그러면 어떤 게 가정소설이야? 네? 가정소설. 가정소설. 이걸 내가 가정소설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랑소설만 얘기했잖아. 두 사람이 어쨌든 사랑하고 이래서 가정일 것 같은데 왜 가정소설 아니야? 엄마 아빠가 안 나와서. 엄마 아빠가 안 나와서? 엄마 아빠가 나오면 그냥 가정소설이야? 너무 단순한데? 둘이 실제로 가정을 안 이뤘으니까. 가정 안에서 이뤄진 이야기가 아니잖아. 얘네들은 아직 사랑하는 관계이지 가족 자체가 된 게 아닌 거니까 가정소설이 되게 어렵지. 물론 가정소설 엄마 아빠가 나올 수 있겠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 집안이 행복한 거야. 난 불행한. 엄마 아빠 같이 안 사니까. 할게. 따로 살잖아. 엄마는 엄마 집에, 아빠도 아빠 집에. 나는 내 집에. 따로 사는 거. 뒤에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잖아. 할머니랑 같이 안 있으면 따로 사는 거지 뭐. 불행하지. 있을 때 잘해. 작품 정리 봐봐. 애정소설, 목류소설, 액자소설이 나오는데 목류는 뭘 얘기하는 거야? 꿈이지 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목류의 형태는 당연히 꿈에서 현실로 오는 건데 그럼 처음의 시작은 어디서 있어야 돼? 현실. 처음에 현실에 있다가 이렇게 꿈으로 들어가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얘기고 이 과정 자체에서 현실 자체가 현재이고 이 꿈이 여기 내용 전체를 보면 과거예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런 구성을 본다면 뭐가 보여? 역순행이 보이지.
그리고 실제로 이 세 개 중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잖아. 왜냐면 여기에서 뭐냐면 운영하고 그 다음 거기 나오는 유형 자체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건 얘네들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야. 왜냐면 주인공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액자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운영이랑 유형이랑 사람인 거예요? 아 유형이 아니지. 갑자기 그런 거라고 물어보시. 사람이 아니라 김생 김생. 시간이 뛰어넘어. 되고 여기에만 유형이 나오는 거고 물어주는 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운영하고 김생이 있다가 유형은 이렇게만 나와. 별표. 갑자기 유형이 깜짝이 틀리니까. 현재 다 놀아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형은 이야기의 겉에만 나오는 거고 진짜 안에는 안 나와.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별표. 왜 굳이 이 두 사람이 이 사람과 아무 관계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자기의 꿈얘기라고 했지? 이게 좀 애매해. 왜냐면 실제로는 보통의 만약에 액자식 형태를 갖고 보면 분명히 여기 있는 인간들이 뭔가 서로 관계를 맺거나 뭔가 깊은 관련이 있거나 뭐 가족이거나 아니면 뭐 친구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무 관계도 아니야.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뒤에 가면 좀 확인되게 나오고 그리고 액자식 자체라고 나온 거는 액자 안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고 액자라는 거 자체가 이미 뭐야? 찍어놓은 거니까 과거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주제를 봐봐. 현실적인 제한을 초월한 남녀 간의 비극적인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서 이루는 사랑이니까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과 자유인의 사랑. 왜냐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야?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런 거를 비판한 거 말 그대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궁녀가 사랑을 이런 못하는 것 이런 것을 비판하는 소설인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연애라고 얘기하겠지. 왜냐면 그걸 막는 시대였으니까. 자, 특징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뭐 이거는 계속 나오는 얘기고 다른 말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 시를 통해서 작품을 전개하면 이불에 내면의 효과가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시가 아직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지. 하지만 이 시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인물의 정서가 나올 거니까 그 정서가 뭔지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하나 적거나 시를 중간에 집어넣은 건 뭐냐면 이거야. 그렇지. 단조로움을 뭔가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에 시를 집어넣은 거지. 왜냐면 3문은 줄거리인데 시를 집어넣은 건 운율을 준 거니까 의도적으로 운율을 주기 위해서 또는 양식이나 문체의 변화 중에서 의도적으로 시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봐도 현재에서 맞는 얘기야. 마지막. 권성징악이라는 고전술의 보편적 추세에서 벗어나 있다. 왜? 나쁜 빌런이 안 나오니까. 물론 우리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안평대군이 빌런이 맞아.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안평대군은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안평대군이 원래 해는 일이 맞는 일이니까 이건 나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면 왕이나 왕자가 뭐 궁녀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다 뭐 풀어줘야 돼? 그래 일이 안 되지. 당연히 하나도 안 돼. 너무 잘 듣는데? 왜 완전 모르겠나? 집만 방금 잘 듣는 거지 뭐. 내가 다시라도 까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줄거리 봐보세요 한번. 자, 선조 34년 봄. 선조하고 실제로 연결된 거 이거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실존인물이잖아 선조가. 사실성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집어넣은 거겠지. 선비 유형은 안평대군의 옛집이었던 수성궁에 놀러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다. 근데 안평대군의 옛집이었던 수성궁 이렇게 되면 지금은 수성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로. 이유는 모르지만 그죠? 한밤중에 잠이 깬 유형은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과 그녀의 연인이었던 김생을 만난다. 물론
이렇게 만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왜? 이야기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밖에서 처음에 유형을 시작하지만 유형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야. 왜냐면 이 사람은 두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고 두 사람하고 과거에 만난 것도 없는 사이니까. 운영은 유형에게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만약에 유형이 남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애야. 그럼 뭐 할 거야? 얘기하지 마. 여기서 이야기 끝나야지. 들어줘야지 얘기가 될 거 아니야. 자, 세종대왕의 왕제였던 안평대군은 수성궁에서 문인들과 풍류를 즐기며 운영을 비롯한 궁녀 10명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 절대 바깥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명하였지만 운영은 안평대군을 찾아와 시를 논하던 김생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두 사람이 제대로 뭐 만날 수 있거나 대화를 뭐 한다거나 뭐 아니면 접촉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힘든 거죠. 만약에 두 사람이 사랑하면 그리고 그걸 알면 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김생도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왜? 이 사람들 결국 궁녀하고 사랑하는 거니까 얘도 문책 당하겠지. 벌 받고. 벌은 둘 다 받는 거야. 그러면 궁녀는 누구랑 사랑해야 돼? 왕하고만 해야지. 왕이 안 받아주면 그냥 늙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이걸 못하게 막는 거니까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꾸 보여주는 시기는 뭐가 돼야 돼? 평등사상이거나 계급주의나 위계질서가 조금씩 균열이 있는 사회에서 가능한 거지. 완벽한 비평등 사회거나 비대등성이거나 또는 계급사회가 완전히 공고화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당연히 조선 중국에 넘어간 시기에 썼을 거라는 얘기야. 절대 이상이라고 해도. 자, 그 다음. 자, 얼마의 두 사람은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그런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운영과 김생의 관계를 눈치챈 안평대군은 궁녀들의 거처를 서궁과 난공으로 분리한다. 이에 운영자란 은서목녀 비치 5명은 서궁으로 옮겨간다. 궁녀자라는 다른 궁녀들과 섬뜩하여 운영과 김생의 만남을 돕고 김생은 밤마다 담을 넘어 운영을 만난다. 하루하루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은 급기야 탈출을 계획한다. 하지만 이게 탈출한다고 갈 데가 있을까? 어차피 이거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면 어딜 가도 잡힐 거 아니야. 가려면 아예 나라를 벗어나야 되는데. 자, 운영 의복과 재물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고 김생은 이를 노복인 특에게 시켜 산중에 묻게 한다. 하지만 특은 김생을 죽이고 운영과 재물을 탈취할 흉기를 꾸민다. 결국 특의 발설로 김생과 운영의 사랑은 발각된다. 그러면 특은 조력자가 아닌 거지. 그러면 줄거리를 볼 때 나오는 조력자가 따로 있지. 누구야? 자란이지. 얘가 조력자. 우리 이게 줄거리만 됐기 때문에 자란이 굳이 이 두 사람을 왜 도와주는지는 알 수가 없지. 알 수 있어? 몰라요. 몰라요. 이것만 갖고 어떻게 알아? 혜빈아, 두 사람은 근데 왜 도와줘? 자라는? 한번 추정해봐. 좋아서. 물어보는 거지. 생각해봐. 추정해보면 얘도 궁녀잖아. 얘도 궁녀잖아. 그럼 왜 도와줘? 동명상녀. 그러니까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하니까 나는 못하지만 너라도 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일 수 있는 거잖아. 꼴등이 꼴등이야, 1등이 1등이야 한다고. 그런 거라고. 사람은 못 이룬 사람이 못 이룬 사람의 마음을 알 거 아니야. 솔로가 솔로 이해하는 거지. 커플이 솔로 어떻게 이해해? 그치. 야, 커플이 크리스마스 때 우울함을 느껴? 굳이 왜 느껴? 자기들에게 재밌게 놀 건데 그냥 못해서 그러면 우울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라고. 맞잖아. 우리는 우울하겠구만. 이라고 준혁이는 생각할까요? 그래. 아직 한 달 남아서 빨리 사귀어 안 가. 네. 그럼 되지. 아직 그럼 어려워?
세상에 반은 여자인데. 저는 크리스마스 때 그냥 수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원 나와서. 우울할지도 모를 것 같네요. 왜요? 와이프 12시에 들어오거든요. 오늘도 이따 한 10시쯤 퇴근한다고 할 건데 지금은 12시 한 10분쯤 돼요. 보통 10시 10분에 퇴근해. 오빠 나 지금 퇴근해. 12시인데 어디야? 거기다 왔어.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작년에는 조각 케이크 먹고 막 그랬는데 하나 갖고 셋이 나눠 먹으니까 좀 짠하다는 느낌? 아니 근데 쓰먹고 왜 이렇게 비싸? 2개를 시켜달라는데 나 돈이 없어. 2개는 너무 많아. 그럼 커피를 못 먹어. 그래갖고 하나 갖고 셋이 나눠 먹어. 스타벅스 안 들어. 아니 뭐 찾아보. 2개를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싶어. 가난해 나도. 진짜요? 나도 컴포즈를 좀 벗어나고 싶어. 이 현실은 맨날 아메리카노 빅사이즈 3,000원이 나의 현실인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핵심 국곡을 잠깐 봐봐. 등장인물 간단히 나오죠. 운영은 억압된 현실에 벗어나고 싶어하는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물로 뜨거운 정열과 지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얘가 김생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본능에 충실한 거야. 왜냐면 인간의 본능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지 그걸 막는 게 본능이 아니잖아. 그죠? 야, 우리도 먹고 자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게 본능이지 그걸 참고 공부하는 게 본능은 아니잖아. 예를 들자면 근데 이건 다음 계획 때문에 뭔가 하는 것 뿐이고 그렇잖아. 그 다음 김생은 뛰어난 그 숨차 풍부한 감성을 지닌 인물로 순수한 사랑이 현실적으로 장벽 앞에 가로막히자 식음을 전피하며 죽음을 맞는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김생의 성격 하나 더 추가되든지 소극적이죠. 이 사람은 뭐 현실을 제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김생은 전반적으로 되게 소극적으로 나와. 얘기 전체를 볼 때. 교과서 내용도 그 부분 나와. 그 다음 안평등을 학문에 가까이 하고 풍류를 즐기고 품위 있게 행동하지만 전근대적 사고를 지낸다. 그냥 전근대적 사고가 뭐야? 전근대적. 저의 예? 우리는 그다 지금부터 네가 빨리 해야지 빨리 가 우리. 전근대적이라는 건 근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근대적이지 않은 걸 얘기하면 돼. 쉽잖아. 얘기 다 했잖아.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공건적 질서, 기존의 질서를 좋아하는 게 정근대적이지. 그래요? 그 다음 유형. 유형과 김생의 슬픈 사랑 이야기 듣고 전달한 인물로 현실적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세상을 유랑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무상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무상이라는 말은 결국은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는 덧없음을 느낀다는 건데 이 얘기는 내일 마저 할게요. 어차피 이건 맨 마지막 결말을 봐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저 할게요. 유명하지 마.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다 끄지고 왔잖아. 뭘 뱉어 뱉기. 30개 뱉어.